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100번째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관내 만 100세 노인 2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장수 축하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건데요. 우리 곁으로 훌쩍 다가온 100세 시대.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 바로 건강이죠. 어르신들의 건강한 수명 연장을 돕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황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천안 큰사랑요양병원 병원장 금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가정과 사회에 짐이 되는 불행한 노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건강이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세, 그리고 건강 수명은 64.4세입니다. 더 작네요. 짧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 적어도 18년은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 수명도 늘어나면 정말 좋으련만 아쉽게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100세 시대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세를 늦추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100세 시대에 사는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개별적 준비가 어려운 빈곤층에게도 더욱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고령화 사회인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관심이 갑니다. 어떤가요? 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노인의 한 84% 정도가 한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이환자도 54.9%, 반수 이상을 넘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만성 질환 숫자가 1.9개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또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보다 30년 일찍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노인보건법,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고령자 의료제도 등의 아주 많은 법률과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건강노화 10년으로 선포를 하고 만성질환과 돌봄을 줄이고자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원장님. 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국가와 지자체 단위로 복지 혜택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장수 의료센터에서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점검하면서 일선 의료인이 같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종합 관리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실적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노인복지 건강관리와 종합적인 접근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요구되는데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는 의료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세월이 멈춰선 듯한 경기도 파주의 한 시장통. 이곳에는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 지금 만나볼 한순자 어르신도 그중 한 분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서 들어오셔서 춥다. 얼른. 가족이라고는 10살 먹은 강아지 삐아가 전부. 가진 재산이라고는 4평짜리 월세 방 한 칸. 아니 내가 그래 하니 그 말이야. 요 뒤에 있을 때, 요 뒤에 내 것들 할매가 하나 있었거든. 바로 요 집 한 집에. 그나마 언니 동생 하며 지내던 할머니 한 분마저 돌아가시자 이젠 왕래하는 이웃마저 없어진 상황. 그래서일까요? 찾아온 제작진에게 간직해둔 정을 건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얼른. 고운 있자 고운. 그거 가서 이제 2시간 동일천 성당에 다니거든. 왔어. 틈날 때면 삐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시간 보내는 게 일이지만 요즘처럼 추울 때는 바깥 나들이도 엄두가 안 납니다. 앉아 못하는구나. 미안해. 이리 와. 엄마 저 와. 엄마 저 와. 매매. 이리 와 저. 오늘은 제작진이 온다고 새 신발까지 꺼내 신었다는데요. 바닥은 찬데 춥지 않으세요? 추우면 조금 떼다가 또 끄다가 삽재 자제가 있으면 지랄한다 이라고 혼자 있겠나 내가. 나는 나보다 안 했고 배태도 안 해보고 살았는 사람이야. 전혀 한 가지로 살았어 이 집도. 젊었을 때는 꽤 곱다는 말도 들었더랬죠. 재혼한 남편이 세상을 뜨자 의붓자식들은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도 사칩니다. 3일 가지고 이거로 올해 13년째 먹는 거야. 이거 먹는데 이거를 먹어서 살았어 지금 그래도. 80이 넘다 보니 온몸 구석구석 성한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게 이래 있지. 뭘 어깨도 아프고 만신이 아픈데 그냥 아프면 이제 판피링 사 먹고 머리야. 어제는 또 되게 열이 나고 골이 아파서 판피링 하나 사갖고 먹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전기요금, 전화세, 약값, 반찬값을 제하고 나면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형편이죠. 오늘은 모처럼 외출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길이 찬란한 꽃길일 테지만 평생 허드렛 일만 하면서 살아온 어르신에게는 하룻밤 묵어가는 뜨내기 같은 인생길. 그나마 돈 걱정 없이 예방주사와 각종 검진을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어르신에게는 골목길 모퉁이 끝에 마주하는 희망입니다. 무슨 세월에 이쪽 봤다. 예. 한번 주사 맞으러 오셨죠? 네, 술도 먹고 예. 두드러기 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것도 없죠. 한번 맞았어요. 맞으셨고. 가게에서 약방에서 예. 병원에서. 예. 근데 폐렴을 안 맞으셨으니까 폐렴 주사를 맞춰드릴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먼저 폐렴 주사인데요. 네. 여기다가 놓으시면은 오늘 샤워하시면 안 돼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폐렴에 더욱 취약하다는데요. 만 나이로 65세 이상이 되시면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폐렴 그리고 유행성 독감 접종을 무료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폐렴은 65세 이상이신 분은 평생 한 번, 독감은 매년 한 번씩. 이번에는 기초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몸무게 재기와 혈압 재기 등 기본적인 검사지만 예방 차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혈압이 수치는 그냥 말씀 안 드리지만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고 맥박도 괜찮으시고 정상 수치신데 약 드시는 게 있으실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혈압은 정상이세요. 다음은 안과 진료인데요. 파주 보건소의 경우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개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수술비 지원 절차와 방법은 각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병원에 가셔서 의사가 인공관절 치료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 신청해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대상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보건소 무릎 인공관절 지원술은 이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신 분들 중에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원술 인정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쪽 무릎 기준당 120만 원 지원으로 수술 전 검사비랑 이제 진료비 그리고 수술비 이렇게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같은 안질환 진단 받으시고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이제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리플렛 부착, 그리고 사업 대상 어르신들에게 문자 발송 및 전화 상담,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순자 어르신의 경우 녹내장 관련해서 안과에 가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기를 권하네요. 어머니 검사 받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것저것 오늘 많이 받았잖아요. 기분이 좋네. 기분 좋고 미안할 수 없다는 거야. 점심이라도 사줘야 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만나서 내가 좋네. 상자 안에 버려진 강아지 삐아를 거두어 한 생명을 살려낸 한순자 어르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르신의 굽은 등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아 보다 평온한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영상에서 보면 출연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퇴행성 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참다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중증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검진으로는 뇌졸중, 치매, 순환기 질환 부분에 대한 검진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꾸준히 받으면 미리 또 예방도 할 수 있고 조기 발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건강검진이 왜 중요할까요? 예, 60대 이상에서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뼈와 근육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뇌신경계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또 병발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최근에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60대 이후 특히 노인성 우울증 검사도 함께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노년기 어르신들의 경우는 어떤 항목들이 추가되나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은 노년기를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분에 대한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입니다. 공통으로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을 측정을 합니다. 연령별로는 66세의 여성인 경우에는 골다공증,
뭐 70세인 경우에는 정신건강검사 중에 우울증을, 70세인 경우에는 생활습관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66세, 70세, 80세의 경우에는 노인 신체 부분에 대한 기능검사, 그다음에 66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에 1회 정도씩 인지기능 장애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출연자분이 눈 건강검진도 받으셨는데요. 노년의 질환 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질환이 백내장이라고요. 예.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번의 경우 노년 백내장이 22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22만여 명 예, 가까이 22만여 명. 그렇군요. 또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야 시력도 실명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네. 노인 안검진 부분에 대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서 2월경에 시도의 전국보건소회를 통해서 검진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계획을 세워서 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1일 검진 부분에 대한 예상 인원이 최초 100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과 같이 안과 부분에 대한 접근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에 우선순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환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체로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너무 흔한 질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개안 수술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들은 개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백내장의 경우 안과 전문의가 진단을 하면은 해당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는 또 망막 질환 경우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 박리증 이런 질환을 수술이 이제 안과 의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정부에서 안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도 대상이 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것 같은데요. 예. 개안 수술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수술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비 지원 신청 접수는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할 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질환 부분에 대한 의료 지원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과 진료 소견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한 병원에 진단서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증명서 한 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일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비 부분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 달 정도 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 통보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술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비 등의 어떤 사전 검사비 1회, 그다음에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개안 수술비에 해당하는 총액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의 경우에는 실은 환자가 직접 받는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안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직접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아주 자세히 안내를 잘 해주셨네요. 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은 아직은 모르는 것 같거든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물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기준 만 60세, 예,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하는데 한쪽 무릎당 기존 12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원 제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공으로 이제 무릎 부분에 대한 인공 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간병비 지원은 제외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상급 병진료, 선택 진료비나 무릎 인공 관절 수술에 관련이 없는 검사비, 진료비, 입원비를 비롯해서 지원 대상자가 통보 전에 발생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은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신청과 지원 절차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청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요. 네. 본인 외에 본인이 이제 아파서 못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는 가족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대한의원의 지혜를 통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으면은 노인 의료 나눔 재단으로 적격자를 추천합니다. 한 뒤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고요. 적어도 늦어도 3개월 내에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겨울은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걱정되는 계절이죠.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대두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2시간마다 한 명은 홀로 생을 마감합니다. 독거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요즘 독거노인들의 TV 시청 습관을 이용해서 고독사를 막는 신박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입니다. 2021년 현재 인구 4,000명이 안 되는 파평면은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45%를 웃도는 초고령화 마을인데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는 다양하게 진행되는 마을 살리기 사업 중 하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마을관리소예요. 네, 잘 지내시죠? 추운데. 아, 어디 혹시 가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 행복마을관리소예요. 아니, 오늘 병원 가보신다 그랬는데 몸 좀 어떠신가 해서요. 이 모니터링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피플 미터기라는 거를 각 가구당 설치를 해요. 이게 피플 미터기가 뭐냐면 시청률을 조사하던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에다가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면 이게 보던 패턴대로 보지 않거나 하면 이제 빨간색 경고등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화하고 2차적으로 이제 전화 안 받으시면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30가구예요. 이제 주로 이제 기초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분들 30가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 더더욱 걱정되는 독거노인. 그런데 한 어르신이 통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그럴 때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이 직접 방문에 나서는데요. 특히나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겨울철에 독거노인들은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킴이들의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서둘러 어르신 집으로 왔는데요. 계세요? 어머니! 아무 대답도 없는 집.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시네. 계셔요. 어머니, 뭐 하시고 계셨어요? 다행히도 안에 계셨네요. 보다가 잠이 살짝 들었어. 모처럼 어르신 얼굴에도 활기가 돋고 쓸쓸했던 집안에도 온기가 피어오릅니다. 아니야, 커피 오늘 마시고 왔어요. 맨날 오시잖아. 심심치 않게 그냥 맨날 오시잖아. 사랑방이지 뭐 사랑방. 연락이 닿지 않으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말벗도 해주고 건강도 챙겨주는 마을 지킴이들이 꼭 딸 같고 손녀 같기만 합니다. 나무 집을 잘 안 가져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은 특히나 겨울철이면 이웃과의 왕래도 거의 없이 지내는데요. 어려운 생활에 온몸 구석구석 아픈 몸. 게다가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어르신들을 더욱 서글프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남하고 이렇게. 어머님 평소에 텔레비전 많이 보세요? 예. 그냥 뭐 집에 혼자 있으니까 뭐 텔레비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텔레비 안 틀고 있으면 또 전화도 오지. 가끔 또 찾아오셔서 뭐 몸이 괜찮으시냐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뭐 자식 있으나 없으나 뭐. 혹시 사람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쓰러져서 운동하시지. 홀로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지킴이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수밖에요. 비타민도 자녀분들이 보내주시면 많이 챙겨 드시고요. 꼭 챙겨 드세요. 비타민도 이게 이것도 확인하는 건 어머님 별일 없으신지, 예, 어디가 편찮으시진 않은지 이런 거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들 혈압도 체크해드리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거 와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자 보는 것도 안내해드리고 사진 보는 것도 안내해드리고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어요. 파평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는 사무원이 상주하면서 노인들이 하기 힘든 간단한 집수리라든가 공구 대여, 전등 설치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데요. 독거노인들의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피플미터기 설치 사업으로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들 집집마다 태양열 센서 등 달아드리기, 화재 감지기 설치, 사람을 그리워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고충을 상담하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등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며 삶에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텔레비 안 틀면 전화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는 든든해.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더 든든해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한 마을이 나섰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나서서 달려가고 말벗이 되어주고 손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는 바로 이렇게 내 주변에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TV 시청으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라운데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요? 예. 사물 인터넷 기술, 소위 IoT라고 하는데요. 위기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텔레비전이나 전자레인지에 이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그 조도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봐가지고 주민센터 복지 플래너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일 경우에는 고위험군에서는 24시간, 네. 위험군에서는 36시간, 일반은 50시간으로 각각 관리 주기를 설정해가지고 이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그 안부를 확인하고 대상 잡을 상황에 맞는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되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어르신들이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급여라고 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수준에 상관이 없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자 중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려워서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렵다는 거,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예,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우선 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조사 조사 후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작성해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신청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위원회가 열립니다. 열려서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증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통보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장기요양 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원하는 정책이 또 있을까요? 네. 독거노인인 경우에 가정에서 응급 호출기나 화재, 가스 부분에 대한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 부분에 대한 관리, 고독사 부분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지원 대상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분이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 유형이니 응급안전 서비스 관련해서 주민등록 지자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지원 정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정책이 더 있을까요?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방문 또는 이제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생활교육, 이동이나 가사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은 전화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질병의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서 관리하면서 사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년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과 의료 지원 정책을 통한 관리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요새 이제 웰다잉에서 이제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인생을 잘 늙어가는 웰에이징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노인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 혜택을 잘 받으시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건강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예, 오늘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초청해서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0세 시대에 의사로서 있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배가 고픈 건 어느 정도 나라에서 다 해결해줘요. 근데 아픈 거는 아직도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 우리나라가 정말 보건의료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픈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혜택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프지 않고 웰 에이징 할 수 있기를 저 역시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